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6월 15일 날 저녁에 어쨌든 6.15 기념 행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네. 네. 우리 청와대 만찬을 얘기했었는데 만찬에 참여를 한 거구만. 아, 내 돈 내고 밥 먹진 않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 정부 기념식이 아니라 아직 청와대 돈을 쓸 수는 없다. 이런 거겠지. 이게 어디 기념식이에요, 그럼? 주체가? 매년 그 김대중 평화센터가 주최하는 그 6.15 기념 행사가 있다고. 그때마다 이제 학술 회의 및 기념식 이렇게 돼 있네요. 보통 그렇게 구조가 되지. 학술회의하고 기념 만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녁에 이제 기념 만찬이 63빌딩에서 있은 거야. 아, 63빌딩. 그게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지. 거기 가면은 이제 우리도 자주 갔지 취재하라고. 63빌딩, 야, 그 나는 함부로 못 갈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소고기 스테이크랑 포도주도 먹고. 소고기 좋아. 먹으러 가는 거구나. 거의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쭉 테이블에 쭉 앉거든. 1,000여 명 정도가 그러면 소고기를 먹는다고요? 그럼 거의. 소 한 마리 잡겠네. 1,000여 명. 한 마리로 안 되겠네. 그래서 이호 여사 뭐 축사도 하고 또 무슨 그 뭐 기증도 하고 전달도 하고 상도 주고 뭐 이런 자리라고. 그래서 매년 그 기념 행사에 있는데 이 기념 행사에 드디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를 한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이호 여사도 만나고. 거기서 기념사 맞지 제목이? 네, 기념사. 기념사 전문. 드디어 어쨌든 우리가 축사야? 네. 뭐 어딘 기념사라고 나오고. 맞아. 주최측이 기념식 축사. 네. 주최측이 기념사를 하는 거지. 초청 받아 축사죠. 근데 어쨌든 6.15 관련한 늦었지만 좀 저녁이었지만 입장을 밝힌 거냐? 청와대 정부의 입장을 밝힌 거로 봐야 되고 이게 대북 메시지, 대북, 대미, 대외 메시지를 다 포함하는 거겠고. 대북, 대미, 대외. 외계인들에게도 대국민 메시지 대국민? 국민한테는 뭐 할 얘기 없고. 아니 저는 너무 이거 대국민 메시지 같은데. 대국민. 네. 북한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아니 그래도 북에서 들으라고 한 얘기 할 거 아니야. 북에 들으라고? 그러니까 북에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북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 이거구만. 네. 그러니까 나 대미 대외라고 했던 거는 미국은 외세지 외부 세계는 아니다 이런 의미로. 외부 세계가 줄여서 외세 아니에요? 외부 세력. 아니 미국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라들 전 세계. 미국은 동맹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좀 특별하게 바깥이 아니야. 쳐졌지. 우리가 한 몸이야. 그런 이제 복합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주로는 6.15 14 그리고 최근에 남북 대화 관련한 정부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네. 일단은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리를 한 최초의 글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어제 봤는데 봤어? 나는 이게 전문을 어제 봤거든. 네. 이게 또렷한 게 없고 네. 그 다음에 말을 좀 피해간다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적대 논리 대북 적대 논리도 녹아 있고 뭔가 깨림직하더라고. 일단 그래도 저는 상당히 진전됐다. 뭐야? 한 달 만에? 아니 한 달 만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제 대북 입장이 나온 거고 뭐 한 달 전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 대해서 뚜렷하게 뭔가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뭐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6.15 정상회담 그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 당시에 막 북한 미사일도 쏘고 뭐 금창리 핵 의혹도 제기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을 설득해서 남북 관계 발전의 토대를 주도적으로 닦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도 북한이 미사일 쏘지만 그래도 난 정상회담 추진하겠다. 이 의지를 밝힌 거죠. 이건 간접적으로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남북 합의에 대해서 그동안 남북 합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국회 비준을 안 하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오락가락했다. 그래서 법제화가 중요하다.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인 거잖아요. 6.15 14선언 다 국회 비준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이건 6.15 14선언 이행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밝힌 거잖아요. 대북 정책의 원칙을 다시 정리한 거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진전된 발표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좋은 점도 보이고 안 좋은 점도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마디로 2007년으로 가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7년 14선언을 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성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자회견했지. 딱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시절로 가자라는 이야기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북한 핵 문제도 2007년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손대면 바로 포기될 것 같은, 바로 폐기가 될 것 같은. 그리고 이 동북아의 정세도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다 정리가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래서 저는 아까 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진전돼 있는 표현, 이명박근혜하고는 전혀 다른 표현이 되는데 6.15 14를 이행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것도 이제 2007년도에 북한을 상대로 이런 느낌이 좀 나고 지난 10년간 북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고려가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북한은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10년 전에 우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북한이 상당히 좀 불쾌해할 수 있는 그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안 돼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은 학생이 예를 들어 10년 전에 중학생이었어도 10년 지나면은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학생 이런 식으로 자기 밑에 사람 부리듯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취하면 상당히 이제 대화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근에 북한의 동향에 대한 스터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10년째 안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분위기가 10년째 아니, 정부는 휴민트도 없고 그다음에 방북을 했던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래도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방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지난 10년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명박 박근혜 버러지 들어오고 있고 민주주의. 에라이 통일은 모르겠고 뭐 대충 그냥 뭐 쓰던 대로 논문도 그냥 쓰던 대로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곽 기자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과연 이걸 제안을 받을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북한 핵 포기하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 북한 핵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맞죠. 근데 그냥 포기하라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할 테니까 너네는 핵 포기해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역할이 없어. 우리는 뭐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북한 보고 핵 포기하라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왜 핵을 포기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너네가 핵 포기하면 우리도 미국의 핵 전략 자산 더 이상 못 오게 막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 하다못해 이명박처럼 비핵 개방 3천이라도 하겠다. 뭐 3,000원 주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지. 3,000달러였나? 3천. 네, 3,000달러. 3,000달러. 3,000달러 너무 싸다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최근 북한에서 그 발표한 요구했지. 그 논평인가 성명인가 그거잖아요. 그러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너네가 그런 요구하는데 뭐 6.15 14 이행하라고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너네가 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지난 10년간 다 깨버린 거 아니에요. 6.15 14선언 다 백지화 해놓고 억울하지 북 입장에서는. 정권 바뀌었으니까 나는 문재인 정부고 이명박 박근혜하고 아무 관계 없어.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하고는 당도 다르고 정권 교체된 거고 저것들은 우리하고 역사가 달라라는 거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은 남한 정부거든요. 그렇지. 남한 정부가 10년간 6.15 14선 다 개판 쳐놓고 이제 와서 북한 보고 6.15 14선을 이행하라고 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야? 지난 9년간의 기억은 그러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는 게 맞다. 지난 9년간에 대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다. 그렇지. 그게 들어가야지. 이 얘기를 해야 북한이 그래도 좀 그래 봐준다. 정치 체제가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 저는 이 전체 축사에서 핵심 문단이 이거라고 봐요.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은 남북 간 합의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너무 세게 걸었어. 그러니까 6.15 14선은 이행하라고 자꾸 북한이 요구를 하는데 그럼 너넨 핵 포기해라. 핵 포기하는 게 바로 6.15 14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혀 이거는 본질하고 다른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약간 좀 이제 바꿉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자, 이건 이제 그 대학 그 논술 공부 준비하는 그 고3들한테 딱 던져주면 정말 재밌는 문장이 될 것 같아요. 오류. 논리 오류.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이게 뭐? 그 외에 어떤 조건도 제기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 요 조건만 제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조건 있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렇지. 쉽지 않은 조건 아니야 또? 미사일만 쏘지 마라. 이거 한 2달 전에 트럼프가 계속 하던 얘기 같은데. 그래서 지금 ICBM 때문에 지금 바짝 신경이. 그렇죠. 지금 미국은 ICBM 쏘느냐 마느냐가 지금 사흘에 걸린 문제고. 맞아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 계속 이미 했던 말이에요. 보면은 미사일만 안 쏘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렇죠. 제발 우리를 믿어달라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믿어달라야지. 뒤에서 물어보지 말고 우리를 한번 믿어봐라. 미국이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 근데 그래도 지금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바로 뛰쳐나와가지고 물론 물밑점 속은 있습니다만 되느냐 했을 때 잘 진전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야 미국이 저 정도로 부르는데도 북이 지금 막 강경하게 평화체제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한번 좀 판단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의 권위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럼. 말을 던졌는데 만약에 북한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고 하면 익십이지 뭐. 네. 괜히 이거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지지율에 하락세만. 그렇지. 역사적 기록에 남는 문서고 또 이게 당면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히스토리가 얼마나 좋아요. 지난 남북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의 문제 이러면 되잖아요. 이명박근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바로 분단 적폐이고 국민들의 촛불에 민심이 있다. 해결해 나가겠다. 그렇지. 그 정도 얘기는 해야지. 그리고 참 저는 이 문장도 이 공부를 안 한 티가 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대화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한이 딱 구미에 당기는 주제가 뭔가요? 북미 간 대화? 북미 간 대화로 남한하고 뭔 얘기를 합니까? 미국하고 할 얘기지. 그렇지. 북한의 구미에 당기는 주제가 없어요 여기에.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화 주제를 딱 3가지를 꺼냈는데 대화 주제 3가지.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 이걸 북한이 왜 한국하고 논의를 하겠어요. 미국하고 논의할 문제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것도 사실 미국하고 논의할 문제긴 한데 한국하고도 논의는 할 수 있죠. 논의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관심사가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미국의 본토를 때리는 핵미사일을 개발하려고 쭉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것만 남았잖아요. 사실 개발은 다 끝났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뭔 북한한테 유인책이 돼요. 평화협정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우리는 남북 불가침 협정만 하면 되지 뭐. 우리는 이미 핵미사일 가지고 있고 핵미사일로 미국 때리면 되니까 평화협정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북한 입장인데 이게 지난 10년간 변화된 북한의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네,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던지면 북한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북한은 이것보다는 남북이 어떻게 통일로 나아갈 것이냐, 뭐 경제 협력, 뭐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걸 던졌어야죠 주제를. 그럼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남북 간의 자체 일정을 쭉 진행을 해보자 이런 입장 아닌가? 그것도 필요하고 우리한테도. 북미 관계 정상화를 왜 남북이 논의하겠다는 건지 그것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니 뭐 공동의 성명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 요구하는 건 몰라. 어?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게 좀 공부가 안 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보좌관들 나름 똑똑한 분들일 텐데
이 10년 전 얘기를 아직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부한 분들하고 기존의 관료들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 그 타협의 결과를 몰라 약간 애매모호한 축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 최소한 그 핵 미사일 이게 실험 발사 실험이잖아. 네. 이거를 제기하려면 송영길 의원 정도의 발언했어야 된다고.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딴 데서 한다. 하와이 가서 하면 좋잖아요. 관광도 하고. 그거랑 미사일 실험이랑 맞바꾸자. 이런 제안 정도는 해줘야지. 하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북에서 이행을 뭐 선언하라 했잖아요. 6.15 14 이행을. 아니 그거는 이제 알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를테면 최근에 동북아의 형세와 북한의 전략적인 주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과의 어떤 이제 대화 탐색, 이른바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북한이 지금 미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지금 타이밍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고. 근데 몰라서 이러는 거면 진짜 좀 안타까운 거고. 안습입니다. 아니 또 송영길 의원 또 발언 또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송영길 의원은 러시아 딱 갔다 오니까 학습이 딱 되잖아요. 스터디가 됐다고 지금. 한노 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되나? 한노 왜? 푸틴한테 가서 배우고 와요. 이거 우리 너무 침노하라고 이거. 아니 푸틴 대통령 오면 우리 촬영 가자. 한국에 오면. 아니 그래서 이게 이런 거지. 관계가 좋으면 이게 도발이랑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좋으면 핵을 가지든 미사일을 가지든 그게 위협이 안 된다고. 미국이 ICBM 발사해도 대한민국 국민들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그렇지. 뭐 보도도 안 되죠, 잘. 그런 것처럼 남북 관계도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런 논리로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잖아. 그 정도 개념만 있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축사인지 아니면 관료의 보좌의 결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가을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최근 북한의 이제 행보에 대한 지금 아주 압축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뭐 학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때부터 그랬지. 네. 미사일 쏘고 그리고 또 이제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북극성 이용부터 해가지고 화성 12호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발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공부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한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향후에 남북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스터디가 돼버리는 과정이 갈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건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나 남북관계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골든타임이야 지금. 빨리 뭔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지지율이 높을 때 뭔가 용단을 내려가지고 뭔가 동북아 정세를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아까 그 축사에 나온 법제화 있잖아. 6.15 14 그다음에 91년 기본 합의서 얘기하나? 그다음에 7.4 공동성명 이걸 법제화하자는 얘기는 충분히 여야 공조가 가능하다고. 그지?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우리 정리했잖아요. 거기를 적폐고. 야당이 아니구나. 야당들의 공조는 가능하고 그나마 이 바른당 같은 경우에도 일정하게 7.4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7.4와 기본 합의서가 들어가 있으면은 동조할 수 있다고 몇 명이. 7.4만 하자고 한 거예요. 바른당은 분리처리 이제 이거죠. 뭐. 낮엔 야당이고 밤엔 적폐고.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 주도권을 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 있지. 이 안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왠지 전체적 맥락을 보면 이제 14선은 6.15 14를 지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좀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아니 그런 건 있어 그런 있는데. 느낌은 들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좌표를 설정을 잘 못하면 바램은 있어도 실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뭐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저는 좀 책임이 많이 통감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한반도 전문가들 하겠어. 교수들 하겠어. 그 월급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 눈치 볼 거 없는 진보 진영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주권연구소가 앞장서서.
축구 방송도 그렇고 잘해야겠네. 근데 뭐 저도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게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아니 나 그거 이게 약간 이제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좀 가르치려고 드는 것처럼 그런 것 느낌이 있긴 한데 대통령을 위한 특별 가회 해가지고 이렇게 또요? 저번에 대선 주자들을 위한 특별 가회 했었는데. 아니 이번에 축사를 딱 놓고 그걸 분석하면서 과외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더라고. 아니 우리 이 잡담을 들으면 될 것 같아. 아니 어쨌든 이게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라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있다고 그지? 많이 아는 건 아니죠. 저희는 다른 건 모르는데 이를테면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데서는 조금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저기 책 나온다며 책에 유영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거기에 인용구가 나오잖아. 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뭐 이런 거. 보여야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사랑하면 되지. 알게 되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대통령이잖아. 그럼요. 어제도 그 보셨죠? 국가 그 공훈자들, 유공자들인가? 유공자들. 쭉 초대를 했는데 그 보통은 왜 그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대통령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아니라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200몇 명하고 다 악수를 하면서 맞이했다잖아요. 일일이 사진을 다 찍어서 한 30 몇 분이 걸렸대. 100 몇 분하고 사진 찍으면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악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이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에게 따뜻한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에게 대해서도 따뜻하게 해달라. 따뜻하게. 이게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뭔가 좀 낯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다르잖아. 날이 좀 더 있다고 남북관계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에게도 따뜻하고 민족에게도 따뜻한 통대문. 아니 저는 그래서 지난 10년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대체 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를 스터디를 하셔야 된다. 스터디를 할 때 지난 10년 동안 좀 중요한 자리에서 교수나 연구원 이렇게 직함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발언에 한계가 있다고. 빨갱이로 찍히면 끝나는 거잖아.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럼 빨갱이로 찍힌 사람들이 찍힌 사람 말고 찍힌 사람 이상하고. 러시아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다. 러시아를 가야 됩니다. 해외 가가지고 해외 자료를 스터디하든가 아니면 러시아 교수 몇 명한테만 얘기 들어도 그죠. 다방면적인 좀 이제 통로를 통해서 맞아. 지난 10년간 이명박근혜 시절에 과연 남북 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걸 좀 스터디하셔야 된다 빨리. 그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준비를 거의 1년 이상 했잖아, 그렇지? 카게무샤라고 이제 카게무샤. 그림자 무사. 그래서 완전히 대역을 설정하는 거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역을 설정해서 만들어서 정상회담 예비 연습을 했다는 거죠. 실제 연습을 하는 거야. 실제 정상회담처럼. 그게 그 대역을 하는 사람을 카게무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거 안 하겠네. 왜? 근데 6.15 정상회담 쭉 내용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당황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막 오히려 저희 회담 분위기는 사실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도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뭐.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와인 잔 원샷 하는 거 있잖아요. 정상회담 사인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꼼꼼하게 그 지도자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도 올브라이트 뭐 하여튼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 얘기 들어보면 사전에 그 회담을 하기 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 인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거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에서 보는 지금 한반도 문제 어떻게 보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건 문제네. 예전에는 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본 미국 인사들이나 일본 인사들이나 있잖아요. 고이즈미 총리는 그 다음에 만났나요? 2002년가 만났지. 네.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만나본 사람이 없잖아. 로드먼. 로드맨이 있네. 그런데 진짜. 로드맨을 초청해야 돼? 네, 로드맨 몰라야죠. 이거 뭐 어떻게 NBA 해가지고
뭔가 이 이번에 정상회담 하잖아. 세계 농구 대회 이런 거 한미 안에서 정상회담 하잖아. 한미 정상회담 때 로드맨을 초청해서 그 기회에 만나야지. 그럴 수 있겠네. 그거 괜찮다 그거. 우리 오늘 어때요? 대통령님. 로드맨을 만나세요? 워싱턴 가시면 로드맨을 만나세요. 한국에서 농구단이 가야겠다. 그래서 친선 농구 대회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죠. 아니 진짜 이건 청와대에서는 진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실제 만나본 사람을 딱 직접 만나서 어땠는지 거의 유일한 거 아니에요 지금? 로드맨 거의 그럴 걸요 아마. 아니 그 다음에 저기 중국에 있잖아 누구냐 저번에 열병식에 참가했던 사람 시진핑? 아니 북 열병식에 참가했던 중국 인사 오이 뭐 네. 소위 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 뭐더라? 선전 관련한 사람인데 무슨 주인인데 주인 쥔. 네. 이런. 그런 사람하고 중국 서열 오이도 모르거든요. 시진핑밖에 몰라. 그다음에 쿠바 있잖아 쿠바. 쿠바에 누가 있죠? 쿠바 지금 현 대통령이 만나지 않았어? 언제요? 부통령 할 때. 카스트로 살아 있을 때. 라울 카스트로가 북에 간 적이 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한번 찾아보자고 그런. 네. 하여튼 그 쿠바에서도 간 거기 적이 이제 있고. 쿠바는 대통령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냐 의장이죠. 의장이구나.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만날 필요가 있고 가장 이제 시급한 거는 로드맨이네. 네, 그렇죠. 가장 최근에 만났고 며칠 전에 만난 거 아니에요 지금? 돌아왔나 모르겠다만.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진정으로 회담 전략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북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서로를 아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자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북의 주민들의 뭐 반응, 태도 이런 것도 알 필요가 있고 또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터부시할 게 아니라 병진 노선 자체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실제 북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죠. 그리고 군사력에 대해서도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과의 관계 문제,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이런 문제도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한다는 거지. 이게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면 말고 안 하면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꼭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김정숙 여사가 뭐 인터뷰 때 그런 얘기했더만 선물을 준 책은 다 읽는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 책장에 있는 책을 일단 박스로 보냅시다. 아니 제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단식하실 때 세월호 맞아. 책을 드렸는데 다 읽었네 그러면. 읽어보셨겠네. 네. 선물 받은 책 하여튼 다 읽는다. 책 전달하는. 잠깐만 저자 이름도 기억할 것 같은데 왠지. 그러지는 않겠죠. 단식 중이셔가지고 제가 막 인사드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 하시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유일하게 대통령을 만나본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문재인도 만나보고 안철수도 만나보고 홍준표는 아직 못 만나고. 안철수는 조우한가요? 조우. 안철수로 손도 잡아봤어요. 제가. 안철수 소리 느낌을 안 해요. 와 여기 제일 거물이네. 책 주자 책 진짜 책 보내자. 뭐가 좋을까? 원칙이 개성공단 사람들. 좋네요. 네. 개성공단 좀 무난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만든 거 없나? 저기 아무튼 북한의 최근 현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최근 현실을 잘 다룬 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지. 방북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이건 뭐 강연을 해야 됩니다. 글과 강연으로. 저기 주권연구소 글을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나마 신은미 씨의 지금 방북기 네. 이걸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상적으로. 책 보내기 운동을 합시다. 통일 관련한 곳곳에서. 이건 자릅시다 방송에서. 뭘? 이 방송이 나가면 너도 나도 책을 보내기 때문에 책이 양이 너무 늘어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읽게 돼요. 우리 책만 읽어야 되는데. 우리 먼저 딱 보내고 그냥. 근데 김정숙 여사님이 약간 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선물 받은 책은 다 읽는다고 했으니까 사방에서 책이 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 큰일 났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무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해야지 이제. 배달 사고 났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택배 사고? 그래서 이 기념 축사에 대해서 북이 입장을 낼까? 내겠죠. 뭐 조만간. 당장은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간접적으로 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그 8월 달에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이 훈련이 또 중요한 또 시금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 민간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그런 얘기했다고 이게 정부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고. 그래서 민관이 다 나서자 이런 얘기 같거든. 그래서 민간에서 또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6월 15일 6.15 17년을 넘기지 않고 어쨌든 입장 표명이 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네. 그럼요. 그냥 넘어갈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랬었는데 저녁 때까지 조마조마했습니까? 오전에 방송해가지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랬는데 어쨌든 냈으니까 다행이네. 그다음에 이호 여사랑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래서 대화는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북에서 미사일 쏘더라도 대화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분명한 거니까 대화는 추진할 것 같고 이명박 박근혜하고는 분명히 확실히 다르고 대북 정책은 남북 관계는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지금의 요구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과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쟤네들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시대 요구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일단 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이제 인도적 교류의 선차적 전제 조건으로 이제 필요하다면 뭐 김연희 여성분에 대한 송환 문제하고 그리고 그 12명의 북한 여정어본 문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대할까? 아니 지금 경찰은 김현희 씨 다시 구속 체포영장 발부 예정이야. 아 그래요? 페북에 뭐 북 찬양한 글을 썼다고 막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출두 요구를 했는데 출두를 안 했다. 체포영장 발부할 예정이다. 이런 거야.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니까 오히려. 그러면 신병을 구속시켜 가지고 송환하고 싶지만 실정법상 어렵다. 그런 아니죠. 추방해 버리면 되지. 아 그렇게? 아니 국내법적으로 그게 왠지 좀 말레이시아틱한 방법 같네. 불가능하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 어제도 저기 권철남 씨인가 이분이 송환하라고 또 요거를 공개적으로 했더만. 누구요? 권철남 씨가? 탈북자인데 울산에서 뭐 지내는 사람인데 자기도 속아서 왔고. 북으로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네. 간첩 커밍아웃이 막 나오네. 그런 게 있고 여정호 문제는 지금 서훈 원장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생산 문제를 먼저 확인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서훈 원장, 그지? 생산 문제 그 다음에 자유우사로 왔는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이게 하루가 급한데.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만약에 북에서 공개적으로 뭐 조평통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만약에 지금 논리는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랬다고요. 12명의 종업원들이 뭐 신병의 뭐 위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복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건가? 아니 생산 문제는 확인해 줄 수 있지. 누구에게? 아니 원장이 소은 원장이 확인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보고는 해야지. 네. 보고는 했겠죠.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6.15 이제 지나고 이제 7월, 8월 이제 중요한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약간 좀 뉘앙스가 안 좋긴 하다. 그러고 보니까 북에서 인도적 교류의 전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김연희 여성과 12명의 여종업원 송환하는 게 먼저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메시지는 아직 없는 거지 뭐. 아니, 핵미사일 발사 안 하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딴 얘기 한 건데 어쨌든 그거는 좀 별도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아. 통일부도 입장을 바꿔야 되고 통일부도 뭐 실정법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돼가지고 그에 관련한 조치를 대통령이 보고하고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시하겠다고 하고 인권위원회 공고사항을 각 기관이 무조건 없지만 이행할 것을 지시했잖아요. 그럼 인권위원회의 해석을 한번 물어봐야 되나 이것을? 아니 그럴 필요 없이 예전에 93년도에 이인모 노인 있잖아. 이인모 선생 이 민군인데 주민등록증까지 발급받았다고. 그런데
북송을 했잖아. 그죠. 그런 사례가 있고 또 네. 저기 6.15 정신을 보면은 저기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비전야 장교수분들 다 송환했잖아. 네. 그 정신 따라가면 우리가 송환하면 되지. 통일부의 논리는 그거라고. 스스로 서약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고. 그래서 주민증도 발급받고 국내법적으로 거기서 돌아가는 거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논리면은 이인모 선생 비전야 장교수 어떻게 가나? 그러니까 여기 그 조폭 세계라서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가는 건 손가락 아니 자르고 근데 나가야 된다니까. 귀한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국적 포기할 수 있지 않나? 자유롭지. 그렇지. 세상에 국적을 강요하는 게 어디 있어? 딴 나라 가서 이민 가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는 거지.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논리지. 그래서 이거는 법도 필요 없고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상징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 남북 교류 문제가 차례차례 풀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저번 인듀스에 나오듯이 키보드에 따다닥 쳐가지고 엔터 딱 누르면 끝나는 거네. 그게 뭐야? 대통령 지시사항. 아 그래 그래. 예전에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네, 국정교과서 중단하는 그렇죠. 거 없는 걸로. 그러니까 끝나버렸잖아요, 그냥. 그럼. 다른 뭐 조치가 취할 논란이 것도 필요 없이. 없지. 근데 이것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구속위기에 처해됐으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오히려. 자기는 공화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러면서 억지로 잡아가두고 그러면 안 되지. 둘 중 하나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북에서 송환 요구를 하니까 구속시켜 버린다. 이거는 대화 안 하겠다. 전면 대결을 선포하는 그렇지. 그런 거지. 거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6.15 앞두고 남북 대화가 될 것 같으니까 경찰 쪽에서 손을 써서 대화를 못하게 방해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입장 바꿔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끌려가 속아서 갔다 만약에 나는 속아서 갔다 서울로 보내달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내주지 않아 북한 당국이. 아 그러면은 그러면서 예,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아니 그래서 억류돼 있으면 진짜 이게 약간 과장해가지고 군사력을 투입할 수도 있어.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구출할 수도 있잖아. 구출 작전. 예를 들면 그런 정도까지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지. 자, 김현희 씨 송환으로 남북 관계 물꼬를 한번 터보자. 네. 정리합시다 오늘.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봅시다. 끝.